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재단 채권의 의의와 성질에 대해서 봤죠. 이번부터는 재단 채권의 종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보고 딱 끊고 다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단 채권의 종류, 사실 이 재단 채권은 파산관제인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단 채권의 어떤 변제를 받는 그 국세, 조세, 국세, 지방세, 사대보험공단 직원들, 이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야 자기네가 이 재단 채권 아니냐, 관제인도 마찬가지로 이 재단 채권이냐 파산 채권이냐가 막 이렇게 한계선에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판명을 해서 해야지 업무에 실수가 없고 이제 선관 임무를 다 하는 거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재단 채권의 어떤 구분을 이 정도로 자세하게 하는 건 사실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한번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저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재단 채권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파산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법제 473조 제1호와 3호, 이 재단 채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파산관제인이 보수 청구권입니다. 본호의 재단 채권은 채권자 전체 이익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것은 파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파산 절차 수행 과정에서 파산관제인이 법률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같은 조 4호 내지 8호의 재단 채권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파산관제인이 법률행위 또는 불법행위 4에서 8호, 1호, 3호는 필수 불가결한 비용. 셋째는 채무자재생법이 특별한 정책적 고려에서 특정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단 채권으로 한 것으로 2호 내지 2호, 그 다음에 9 내지 11호, 9호 내지 11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걸 한번 정확하게, 이거 저도 외워야 되겠어요. 이거 항상. 1호, 3호는 이제 파산 관제인의 어떤 비용, 절차 비용, 1호, 3호.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또 까먹었네. 4호에서 8호. 이거는 법률행위 내지 불법행위. 그 다음에 정책적 목적에서 한 건 2호에서 9에서 11호.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유형. 첫째 유형과 둘째 유형은 파산 절차상 그 발생이 불가피하고 채권자 전체 이익이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파산관제인이 채권자 전체를 위해 한 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공평의 관점에서 우대한 것인데, 만약 세 번째 유형은 원래는 파산 채권입니다. 입법자가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인 정책적 판단에 기초해 재단 채권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항. 파산 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473조 1호라고 합니다. 1호. 파산 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본호의 재판상 비용이란 파산 신청 단계부터 파산 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파산 절차의 수행에 수반한 재판상 절차 비용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 신청 비용, 파산 선고 결정이나 파산 종결 결정 등의 공고 비용, 채권자 집회 소집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채권자 신청의 경우 채권자가 내는 예납금도 파산 관제인 보수 등 절차 비용을 확보하기에 예납치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파산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파산 채권자가 절차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 특정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권조사 비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 압류에 지출한 비용이나 파산관제인이 수기한 채권자 취소소송이나 채권자 대리소송이 수개 전 원고가 지출한 비용도 일반 파산 채권에 불과합니다. 채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파산 신청을 한 경우 그에 따른 변호사 보수가 본의 재단 채권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파산 신청의 위임 업무 처리에 관한 변호사 보수는 본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신청 절차에 수반하는 대리인이 보수나 그 재판 절차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비용이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인건비 등이
본회의 재판상 비용에 해당되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실무상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 신청에 따른 변호사 보수는 이해관계인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대법원 규칙에 의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범위 안에서는 본회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에 따라 파산 신청을 소송 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 또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8조 2에 따르되 개인 파산과 달리 법인 파산은 회사 등 관계 소송과 유사하므로 속가를 5천만 100원으로 산정하여 파산 신청 비용에 산입될 보수를 310만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변제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전국 교수의 사건에서. 일본의 경우도 파산 신청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단 채권이 되고 파산 선고 전에 그 범위를 넘는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무상행위와 동일시되어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개인 파산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를 재단 채권으로 인정한 실물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작년에 채권자 파산 변호사님이 있었어요. 예납비용은 100만원인가? 100만원 정도 됐나요? 100만원. 변호사 보수도 한 200~300 줬겠죠? 근데 이제, 재단은 없었습니다. 평가가 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채무자가 이제 사기 혐의로 사기죄를 받아서 교도소에서 몇 년, 한 4~5년 실형 복역 중이었는데, 결국 이제 채권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뭔가 압박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사기 피해자 중에 일부 피해자들만 형사합의를 하거나 이제 투자받은 돈을 반환한 행위, 그 행위가 편파행위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부인권 행사를 할 목적으로 이제 채권자 파산 신청했지만 그 상대방들이 어떤 주소나 이런 거를 알 수도 없고 인적사항도 제대로 모르고 그 다음에 일단 재산이 또 있는 줄도 모르고 해서 조회를 해봤지만 실익이 없어갖고 이제 사건은 종료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재단이 형성되면 그때 그 변호사 갖는 보수 청구 개인 파산에서 한 2천만 원이니까 얼마 안 돼. 한 80만 원 정도 인정되나요? 80에서 100 정도 인정될 수도 있겠죠. 이 일본 판례 할 때. 자, 두 번째는 파산 선고 전 조세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볼게요. 이 재단 채권은 좀 하나하나 좀 잘라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좀 어렵기도 하고 이제 다만 용어가 재단 채권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 좀 정확하게 세 단락, 아까 지금 세 단락이라고 했죠. 1호, 3호, 2호에서 9에서 11호, 그 다음에 4에서 8호, 그 구분하는 거, 그걸 정확하게 재단 채권의 종류를, 일반 재단 채권의 종류를 크게 세 개로 이제 나눴으니까 그 분류에 따라서 정확하게 일단 알아 놓으십시오. 1호, 3호 파산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1호, 3호 그 다음에 4에서 8호 관제인이 법률행위 또는 불법행위 그 다음에 2호, 9에서 11호 이거는 정책적 목적 주로 이제 조세와 관련된 겁니다. 세 그룹으로 나뉘니까 그 세 그룹을 재단 채권은 일단 일반 재단 채권은 그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